2025년 9월 10일 증기수 위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번 주에 저희 숙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 혹시 계시거나 혹은 다른 관련된 발표를 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어,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과 무관하더라도 그 이진혁 선생님께서 발표 준비하신 거 혹시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화면 공유를, 예, 잠시만요. 아,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해봐가지고, 화살표 위쪽으로 돼 있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발표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요, 홈워크 2번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1번에서, 두 개의 임의의 유리수를 뽑았을 때, 그 사이에 무조건 유리수가 있다라는 문제였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힌트를 보니까 이제 정렬 원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엄격하게 풀려면. 네, 저는 정렬 원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렬 원리로 해도 저는 안 풀리더라고요. 정렬 원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실수를 잡았을 때, 그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보다 뭔가 작은 약간, 그러니까 실수들도 약간 순서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걸로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정령 원리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로 풀었냐면은, 그, 틀린 이거는 거든요. 아이침에 대한 프로퍼티랑, 그다음에 그 가우시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어, 어떤 양수 입실론이 있을 때, 아니지, 잠시만요. 어, 어떤 양수 x가 있을 때, 그거보다 어떤 자연수를 하나 잡아서, 그 x보다 큰 자연수 n은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우시안은 마찬가지로 어떤, 어, 실수가 존재할 때, 이거 양의 실수로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존재할 때, 어, 어떤 정수 k가 존재를 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x, 그리고 k 플러스 1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힌트대로, 어, 일단 R이랑 S를
모든 R과 S가 있어서 음, R이 S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 위에 있는 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써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 마이너스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은 0보다 크다는 사실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실수입니다. 실수라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을 잡아서 음, S 마이너스 R보다 큰 정수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ns 빼기 nr은 반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보다 큰 이러한 숫자를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nr에 약간 집중을 했는데요. 이 nr에다가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요거를 써서 이것도 nr도 무조건 nr도 일단 정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어, 어떠한 정수 k를 잡아서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요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1 플러스 nr은 ns보다 작다.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k-1은 크거나 같다 nr k 이런 k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통해서 r은 n분의 k보다 작다는 사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하기 1 연산을 해서 k는 nr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어, 약간 당연하게도 이걸 이제 다시 쓰면 nr은 작다 k 쓰고 나갔다 nr 플러스 1 그리고 약간 요거를 쓰지 말고요. 저는 이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ns 이렇게 잡아가지고 정말 양변에다가 n을 다 나눠버렸습니다. n을 나누니까 r 크다 n분의 k 그리고 r 플러스 n분의 1 작다 s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n은 자연수고 k는 정수기 때문에 유리수의 정의가 어떤 정수 유리수의 정의가 어떤 정수가 있어서 q는 0이고요. 이때 q, p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 n분의 k는 정수가 돼서 이렇게 다시 쓰면 L분의 크다 n분의 k가 s라는 nk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학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다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혹시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랑 가우시안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아, 그냥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증명을 해봤는데 제가 그런데 좀 제가 저녁을 못 먹고 와가지고 좀 내가 좀 내려서 가우시안은 제가 증명을 해봤는데 가우시안은 어떻게 증명을 해봤냐면 어떤 m이랑 n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실수 r이 있어서 m 크거나 같다 x 크다 n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n 크거나 같다 x 크다 n 플러스 1이라고 놓고요. 그래서 m이랑 n이랑 같지 않다 이렇게 주면 어, 저희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m은 요거거나 아니면 n이 요거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어, 둘 다 이제 정수기 때문에 어떤 어,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m 플러스 k는 n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n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n은 크거나 같다 x 크다 m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여기서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죠. x는 크다 m 플러스 1이고 x는 크다 작다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k는 그거나 같다 x 크다 m 플러스 1인데 x는 m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k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죠. 이건 이제 태하는 공리이기 때문에 자연수니까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태하는 공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m의 k의 미니멈 값은 1이니까 m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다 x인데 이제 k를 만약에 1이라고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돼버려서 이건 이제 모순이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정수는 하나 있다. 저는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유일성을 증명한 거지 존재성을 증명한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금 찝찝한 면은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해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뭐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게 뭐, 뭐,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재성 보입니다. 뭔가 좀 굉장히 좀 자명해 보이긴 하는데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기술하는 첫 걸음이 조금 안 떼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여기서도 지금 떠오른 건데 똑같이 약간 이런 게 그 이제 네 말씀해 주시죠.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가 음, 임의의 숫자 x에 대해서 x보다 큰 수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게 양수일 때만 그런 거라서 제가 쓴 거는 근데 절대값만 씌우면은 음수일 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절대값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찾을 수 있는데. 네. 에, 그 뭐였죠?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프 그거였나?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근데 이게 결국엔 동치인 게 완비성 공리랑 동치였던 어쨌든 그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닙니다. 떠오르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고 하면은 네, 되지 않을까요? 그 어쨌든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로 저 이미 x에 대해서 이미 x보다 큰 값은 존재하니까 그 큰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값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저도 한번 이번 주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존재성에 대해서는. 이진혁 선생님께서 혹시 조금 더 발표하실 거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여기는 일단 올렸던 거 말고 저는 지금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 두 문제에서 좀 막혔었거든요. 네, 좀 7번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는 저는 요거 썼어요. 매스메티컬 인덕션. 네, 네, 인덕션 썼는데 어, 일단 n이 1일 대로 잡을 때 카디널리티 s를 어떤 s라는 원소 원 이렇게 하나 잡으면 파워스레스는 잠시만요. 요 카디널리티 s는 한 개가 되고 그래서 파워스레스는 공집합 1이 돼서 파워스레스는 s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 요거는 죄송합니다. 2의 1승이니까 지금 이제 n이 1일 때 조건에 만족을 했고요. n equal k일 때 이제 카디널리티 s가 k 되면 파워스텝 s에 이건 이제 귀납 조건이니까 이게 이제 어 이거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잡나요? 뭐,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이제 이거의 s는 k 플러스 1인데 어 그렇게 될 때 저는 요거를 써먹어야 돼서 어떤 임의의 S 원소 S에 들어있는 거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S 마이너스 S 요거는 이제 원소가 이제 K면 파워셋 S 마이너스
S는 2K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이거를 원하는 거니까 하우스의 S 빼기 X의 교집합 어, 뭐라고 할까요? 이거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떤 뭐 T라고 할까요? T 이렇게 잡고 T는 뭐 S 하나 정도 이렇게 잡으면은 파워셋 S 빼기 X랑 이거 자꾸 X가 쓰네. 그 교집합인 T는 공집합이니까 이제 이 카디널리티가 이제 이렇게 파워셋의 S 빼기 S에 플러스 T가 되는데 그 T가 한 개여가지고 저는 2K 플러스 2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K 플러스 1이 아니어서 어, 이게 옳다는 게 되려면 요 T가 2K가 돼야 되는데 이 T 원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2K가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안 풀리고 좀 궁금했었습니다. 7번에서 막힌 점은 저는 이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파스칼 삼각형 아시나요? 어, 어, 그, 네네, 이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파워셋이라는 게, 몇집합이 존재 가능한 한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 집합 안에 원소가 5개 있으면은 5개 중에 0개 한 번 고르고, 5개 중에 한 번 고르고, 5개 중에 2번 고르고, 5개 중에 3번 고르고, 4번 고르고, 5번 고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집합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네, 여기에다가 음, 저희가 추가해야 될 거는 0번을 고르는 것도 한 번은 그 공집합이 파워셋의 원소니까 0번을 구하는 걸 추가를 하면은 제가 증명을 했을 때는 네, 2n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해서 증명을 시도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이게 느껴지고 해서 음,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좀 수학적 기나법 사용하기가 한층 더 수월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한번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요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요 인덕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 해당 예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요. 어, 네. 그 화면 공유 잠시 중단 가능하실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그, 이 파워셋 S의 정의가 만약에 S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2개 있을 때는 뽑을 수 있는 게 어, 파워셋 S가 공집합 하나 있고 1, 2,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 2개 중에 0개 뽑았을 때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2개 중에 하나 뽑았을 때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2개 중에 2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n이 1일 때 만족하는지부터 확인을 하면은 만약에 s가 1이라고 했을 때 PS의 경우에서는 공집합이랑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n이 2이다는 성립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어, 카디널 리셋이라고 하나요? 그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적죠? 임의의 집합 S에 대해서 뭐 카디널 리셋이 n일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가능하냐면 어,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n 이거 k로 해야 돼. k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었던 게 그 직면을 시도해 본 게 꽤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전개를 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랑 잠시만요. 어, 이거랑 뭘 같다고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더하기 어쨌든 이렇게 하고 n 더하기 k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기억났다. 이거랑 곱하기 2를 하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요거의 카디널 리셋이 2n이면은 요거의 카디널 리셋이 2n 더하기 1이니까 2n 곱하기 2만 하면은 2n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는 증명을 했었습니다. 혹시 설명에 좀 너무 이상하고 그랬었나요? 아,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게 돼가지고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아까 이진영 선생님 왜 그렇게 네. 나온 건가요? 저 사실 자세히 못 봤는데 마지막에 T가 쓰이면서 뭔가 한번 다시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어, 제가 이제 S가 이제 K 플러스 1개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든지 어떤, 이제 어떤 여기 S 중에 있는 원소 한 개를 뽑아서, 그래서 요 S에 하나를 빼버리면, S를 하나 빼버리면은 여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얘가 이제 K가 돼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귀납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2K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빠진 애를 어딘가에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요 S 원소 하나 가지고 있는 T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집합이랑 얘랑 그러니까 파워센 요 빠진 애랑 죄송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썼었는데 요 파워셋 t랑 얘랑 이제 어차피 t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s 한 개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됐었었네요. 지금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거기에 이렇게 예.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그럼 저는 뒤에도 다 이제 바뀌는 거죠? 뒤에서 바뀐 네,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하여튼 네, 저는 일단 이렇게까지만 된 거고 아까 금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이 방법도 하나의 뭔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도해 생각 보고 못 싶으시고 해본 방법이라서 시도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번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으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홈워크 일을 해서 분할 다루다가 이런 식으로 예, 각자 공부하신 거 나누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괜찮은지. 저는 괜찮은데, 이제 뭔가 같이 그러니까 저는 HW2를 안 풀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게 처음 들을 때 사실 문제부터가, 안 읽었다 보니까 그런 걸, 그, 여기 같이 소개할 때는 뭔가 좀 문제부터 약간 잘 설명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문제 설명을, 방식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대수는 좀, 예, 특정 단원이나 강마다 각자 리딩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예, 네. 혹시 윤진우 선생님 의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한 의견인데, 내가 어떤 건지. 사실 그 이해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라서, 선생님의 의견을. 사실 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본지 오래돼가지고, 꽤 오래전에 본 거라서 문제 빨리 읽는데 또 빨리 읽다 보니까 그 설명을 조금 놓치고 그러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네. 그 조건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증명기초는 좀, 개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 스토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요. 이게 다른 분들,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실히 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약간 그 노트가 있었잖아요. 그 네. 오지호 선생님이 첫날에 뭔가 저희가 첫날에 그 홈워크를 막 풀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약간 마지막에 노트 쪽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노트가 디스코드에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 조건희 교수님이 그 렉처를 하신 그거를 같이 보는 것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게 없을 때 약간 그럼 만약에 그 노트를 보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읽기만 하는 거는 조금 가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노트를 보고 함에 있어서 가치를 조금 더 부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가치를 좀 높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조원리 선생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어, 강의해 주신 노트를 보고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GPT에게 물어봐서 찾아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유의미했던 것 같아서 저저번 주였나 저저저번 주였나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공유 드렸었던 건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홈워크에 있는 프로그램 셋들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실수했던 게 좀 바로 그냥 문제로 슉슉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갔던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 하나하나 홈워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렉처노트에 있는 개념들 또 한 번 더 약간 좀 리마인드 해보면서 그런 개념들을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약간 의견 나눠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약간 렉처 노트를 펴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는 그래도 동시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랑 렉처 노트 두 개 동시에 펴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약간 이 렉처 노트에 어디에 있는 개념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약간 개념을 익히면서 문제에 실전적으로 바로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서로 좀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해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스터디를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께서 일단은 본업이 이미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 수준의 스터디로 인해서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따로 시간을 내실 분들이 많이 없을 아,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스터디 시간을 그냥 한 일주일에 그 배워야 하는 일주일에 그냥 딱 2시간 동안 혹은 저희가 앞당기면 한 3시간 동안 이걸 빡세게 여기 스터디 그룹 내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네, 될까요?
음, 음, 지금 저도 연구자고요.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본 사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해온 사람, 안 해온 사람, 여기 나뉘는 게 문제인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 스터디를 리딩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리더분께서 지금 약간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는 그 어떤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하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지금 뭐 참여는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은 리더분께서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신다면은 스터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리더인 금준 선생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하실 때마다 뭐 하다가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자꾸 보이는 게 이게 좀 리드 하시는 게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감정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 아예 그냥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나갈지를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스터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좀 잡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 홈워크 두 번째 거를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홈워크 두 번째 거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음,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해놓고 다시 출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어, 교수님한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혼났던 부분이 제가 홈워크를 안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홈워크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 방에다가 올렸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강요하는 분위기를 제가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혼을 냈었거든요. 일단은 일단 저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어 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스터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딱 이 부분 배워오세요. 이 부분 문제 풀어오세요. 못 풀었으면 왜 못 풀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문제를 푸시는 분들께서 틀리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안 보내주시고, 잘 안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아직까지 못 잡은 편이라서 이거를 강요하는 선이 되면 또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음, 분명 안 해온 사람이랑 해온 사람이랑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음,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아예 뭔가 좀 방향 설정이 잘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스터디를 계획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문제 풀어오자. 그리고 이거 배워오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오늘 음,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번 좀, 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 예, 어려워가지고 저도. 사실 저는 그래도 음, 조금 문제는 일단은 조 교수님께서
준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봐가지고 다른 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발표해 주셔도 어느 정도 그거는 되는데 오늘 이진혁 선생님이 문제 풀었을 때처럼 다른 이 부분을 경험 못하신 분들은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견 있으신 분 근데,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 노태로 좀 뻔뻔해질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어떤 어, 제, 부분이요? 노트요? 노태로 좀 뻔뻔해질 수 있어야 된다. 아,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음,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해온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차피 어느 정도 가도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기죽거나, 이렇게 안 하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좀, 뭐 틀리면은 뭐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끌고 가시고 싶으신 거는 정확하게 끌고 나가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조건희 교수님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리더님께서. 그래서 최대한 리더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그때마다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불만이 있다면은, 혹은 더 나아질 피드백이 있다면은 다 받아보고, 스터디 방식을 정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제가 답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이 스터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뭐 답이 없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혹시 저 이야기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아, 네. 혹시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지금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보는 방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 이번에 홈워크 2를 풀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홈워크 뭐 1에서 어디 부분에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런 그 진도의 위치가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뭐 어디까지라 이렇게 강요의 정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조금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홈워크의 문제 6번이랑 렉처 노트에 있는 개념 어떤 거를 오늘 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같이 정해놓으면은 그러면 최소한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거를 본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뭐 예상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방향성이 좀 약간 좀 분산돼 있다. 좀 산발적으로 돼 있다. 좀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막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홈워크랑 렉처 노트 같이 보는 게 약간 어떻겠냐라는 게 일단 렉처 노트를 보면서 그런 개념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고 그걸 약간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 나가면은 우리가 약간 이런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어, 이번 주에 어떤 스터디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착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약간 저희도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트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등산 갈 때도 등산로에 대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그런 어떤 각자의 뭔가 그런 컨디션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뭔가 같은 등산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 그런 거를 착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느꼈던 입장은 어, 저번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 토의를 하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자고 했던 것들이 나름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화면 공유를 하자면, 저희가 그 저번 주 마지막에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의문이 안 풀렸던 부분들이 이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발표를 해보고 싶은 분이라던가 연습하신 분이 어, 오늘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는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 뭐 렉처 노트를 뭐 따라가는 게 저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편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렉처 노트 이런 식으로 1번 같이 다 공부해 와라. 그리고 또 홈워크 1 다 풀어 오자. 그리고 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공유하자.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네, 몇몇 분들께서는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혼자 공부했을 때 힘든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티션을 이해를 하면은 조금 다른 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준비를 하고 저번 주에 그 부분 파티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연습을 해오면 좋겠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저번 주에 조금 강요를 안 하는, 저의 최대한 강요를 안 하는 그런 선에서 다른 분들께 부탁을 했었는데, 그, 어, 일단 윤진우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대화를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디스코드 단체방에서도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관련 연습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끌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답은 특정 렉처 노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특정 홈워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저는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그 정의가 안 정해진 상황에서 뭔가 틀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길을 잃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좀 다져놓고 그런 응용을 좀 해야지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제가 딱히 뭐 기여한 건 없는데, 그냥 지금 아까 말씀대로 종원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조원희 선생님이 하셨던 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면 좋겠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거기서 안 벗어난 상황에서 뭔가를 좀 해야지. 거기서 자꾸 벗어나서 응용을 하려고 하니까 음, 좀 더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렵다고 해야 될까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할 관련돼서 문제를 설계를 했던, 방향성이 어떤 거였냐면, 저도 사실 분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분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3주 전에 만들었던, 어, 연습 문제 수준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쉬운 차원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차원에서 연습을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얼핏 보이고 그 형태가 최대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분할이라는 형태를 띄워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원했던 거는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뭐 제가 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GPT가 내준 비슷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풀면서 그 구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의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학적 정의라던가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이해하는 건 천재가 아니면은 저는 힘든 거 같아서 그래서 쉬운 연습 문제 차원에서 그 개념에 익숙해져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의도를 했던 거라서 네. 만약에 뭐 다른 분들께서 진짜 이런 스터디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저는 저도 사실상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좀 준비를 덜 해도 되는 게 그 렉처 노트대로 가고, 그 홈워크대로 하는 게 가장 저도 좋은 것 같아서,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이끌 의향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저도 잠깐 말을 한마디 좀 해도 괜찮습니까? 일단 노트만 본다고 해서 그 노트의 준비 내용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수학을 접하고 수학을 생각해온 그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상태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생님들이 어떤 그 레벨에 이르렀어도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항상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그니까 말 그대로 증명의 기초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인 대화를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의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공통적인 언어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뭐 수학적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대화의 레벨이 지금 서로 지금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증명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라는 대상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증명의 과정이 우선은 읽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하는 증명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과 이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높든 낮든 거기서 나와지는 그런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해해 보면서 증명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해 가는구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게 이제 증명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동의를 얻어내야 되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이 성함을 다 못 이어갖고. 김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사실 그런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는 증명을 하기 위한 이 언어들을 하나씩 뭔가 경험해 보고,
그런 것들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신 걸로 방금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읽혀서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조금 제가 좀 했던 게 어, 개인적으로 아직 집합을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집합을 끝내지 않아도 뭐 개념들이야 뭐 설명으로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뭐 그런 예제가 있다는구나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GPT한테 물어보면 더 쉽게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물어보면 그런 구체물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고 하긴 한데 어, 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텐션이 우리가 지금 너무 센 게 아닌가. 텐션이 너무 센 게 아닌가. 그냥 저는 사실 금주호 선생님이 우리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스터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올리셨을 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파고 들어간다는 말이 되게 저는 듣기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증기수 일기 때 저는 일기를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직장일 때문에 이제 참여를 못 하긴 했지만 남승화 선생님이 그렇게 남승화 선생님이 하나씩 파고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하나씩 파고 들어간다는 말을. 근데 남성환 선생님이 증명기초 스터디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나씩 지금까지 이렇게 쭉 꾸준히 쌓아오시는 그 영상들의 과정을 보면, 인- 그러니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우리들이 말하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입시를 위한 수학,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 저는 그런 걸 체득한 사람이어서, 사실 증명을 쓰라고 하면 저는 외워서밖에 못 쓰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씩 사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 말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남성화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자취들을 하나씩 볼 때, 아, 이런 게 밑바닥부터 파쇄해 온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보구나. 남성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걸 보면 이게 처음에는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점점점 자기를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나도 그러면 저런 걸 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금준 선생님이 처음에 모집글 올릴 때 그 말을 보고, 아, 그러면 나도 저기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경험해 보면, 아, 이런 걸 좀 내 스스로 납득하고, 내 스스로 동의를 얻어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 물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개개인의 노력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죠. 뭐 더, 오늘 나 이거 했는데, 나 이거 더 하고 싶어. 오늘 개인적으로 뭐 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머리가 아파. 근데 오늘은 좀 힘들어. 근데 이번 주는 좀 쉴까? 그러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하나 기초를 보면서 이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이고 설득하는 도구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천천히도 사실은 좀 개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저의 지식이 빠져 있는 그런 갭들을 좀 채워 나간다는 그런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집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갑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어, 근데 그 과정 중에 사실 아직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렉처 노트라는 게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뭐 다른 교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교재를 공부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교재라는 걸 놓고 공부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미완성된 렉처 노트를 보고 그 렉처 노트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어떤 텍스트북 말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사실 감상문을 자꾸 발표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문제 푸시면서 그 감상문 듣는 시간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막 너무 좀, 막 말 듣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어, 선입견이 좀 파괴되는 느낌을 좀 자주 가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윤진우 선생님이 진짜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도,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게 또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런 걸 이렇게 격까지 찾아가면서 또 지식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뭐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신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되게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텝들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기초적인 내비게이션은 렉처 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렉처 노트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어라고 하는 그런 정서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하실 때 뭐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뭐 약간 좀 얘기가 있긴 했지만, 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GPT한테 물어보면은 증명 잘해줘요. GPT한테 물어보면 증명 잘해주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쭉쭉쭉 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장혁순 선생님 같은 경우 증기수 일기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스터디 스피드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과정하고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참여를 하셔서 홈워크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완료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속도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조금 사람마다 좀 개인의 차이가 있겠구나. 또 전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여기에 다양한 층위들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처음에 금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초심대로 어, 음,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시판 증명 스터디 2기 게시판도 다른 스터디 하는 것처럼 문제 하나 놓고도 얼마든지 불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불만은 우리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간다는 그 감정선에서의 어떤 불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보는 게 어떤가. 노트 1번, 이번 주는 1번, 다음 주는 2번, 그 다음 주는 3번. 이렇게 나가지 말고, 어, 노트 하나를 딱 정했으면 그 정해진 노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우리 멤버들이 좀 그게 납득되어질 때까지는 좀 그런 토론들이 꾸준히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이어졌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일단은 그, 사실 명제부터 해가지고 논리라는 정의는 그냥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명제 같은 경우에는 진실 혹은 거짓을 갖는 거고,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명제들을 값을 이항 논리 연산자는 명제 두 개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명제 값을 바꾸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개념만 보면은 너무 간단하고 그래 보여도 이 진짜 명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연산자 혹은 논리값이 뭐 다양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거는 저는 계산을 해보고 연습을 해야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합으로 다룰 수 있는 거랑 다룰 수 없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또 어떤 대상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는 그 정의라던가 그런 책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논리 연산자 문제도 홈워크 1에서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진리표를 만들어 보고 3개도 해보고 4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저는 결국에는 그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가 홈워크 1을 같이 함께 풀어봤을 때 막혔던 부분이
사실 뭐 진짜 완전 휘황찬란한 그 증명 관련된 그런 거에서 맡긴 게 아니라 그 if 연산자 거기서부터 사실상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레क्처 노트를 읽는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함께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문제 만들어 보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그 뭐 윤진훈 선생님이라든가 이정원 선생님, 이진혁 선생님께서도 의견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오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100번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요. 금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저는 이제 렉처노트랑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이렇게,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좀, 제가, 제가 좀 모자라서 말을 좀 똑바로 못하는 감이 있는데, 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들이 약간 같은 곳을 보면서,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공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봤었었는데, 인간이랑 AI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AI는 하나의 대상을 봤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인간은 다양한 관점 하나를 봐도 100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AI의 다른 점은 그거라는 거였었는데 당연히 증명 AI로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풀어주고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니? 이러면은 또 물론 그 방법으로 또 깔끔하게 풀어주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에서 이거를 풀고 됐지 넘어가자 이게 그런 정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이 좀 나한테는 불편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나는 이 렉처 노트를 읽었을 때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 저희가 보는 대상을 좀 같은 것을 보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서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좀 산발적이고 서로 약간 어떤 스터디 자체가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라고 약간 좀 당황해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스러움을 많이 느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렉처 노트 보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뭔가 지식을 얻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여가지고, 뭐, 돌아가는 회전 펌프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회전 펌프를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서로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어,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은 컴프레서 보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회전 펌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파이프 보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거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유익한 대화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 등산길에 그냥 등산로처럼 그런 문제랑 렉처 노트를 사용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거기서 막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거를 보면서 같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게 좀, 어, 뭐라 그러지? 좀 약간 좀 갈피를 잡는다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약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좀 더 빼서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렉처 노트랑 문제만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저희가 오솔길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는 샛길 같은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오솔길로 빠져가지고 뭐 바다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뭐 다람쥐도 보고 이렇게 하듯이 어, 저희가 뭐 홈워크 1번에서 이제 파티션 공부하다가 이제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명제나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서 이렇게 만들듯이.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런 거를 조금 컨센서스를 조금 더 만들어 나가면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서로 공통된 어떤 것들을 본다라는 거기에서의 다양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는 것을 좀 딱 약간 정해진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이걸 볼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는 문제점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if 조건문부터 해서, 뭔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을 다뤘을 때, 어, 뭐 수업 끝날 때, 스터디가 끝날 때쯤, 혹은 뭐 스터디 중간에 다음 주에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사실 뭐 디스코드 방에서 함께 나눈 것도 없었고, 실제로 다음 주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한 사람들도 없었고, 어,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문제 해결 시도라던가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같은 관심사를 공유를 한다고 해도, 그, 저희가 진짜 그거를 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은, 그게 스터디에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싶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하면은, 다음 주에 저희 논리랑 집합부터 다시 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 좀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막 뱉는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민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그래야지 좀 스터디가 좀 질도 좋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강요의 정서가 아니고 약간 그런 같은 방향을 보려면은 서로 약간 어디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나는 현업이 너무 바빠서 숙제를 못 해오겠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시간이 돼서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고민할 시간이 있다든지 그런 뭔가 현실적인 제약들을 좀 같이 알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좀 강요하는 정서가 아니고 약간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들 이 정도는 괜찮겠죠라는 동의를 좀 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강요의 정서가 아니라 본인이 약간 좀 책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래서 뭐 이게 해야 한다 못 해온다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는 건 괜찮겠는지라는 약간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해오면 만약에 안 해온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으로 해가지고 어, 서로 약간 동의를 구하면서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니까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고 해서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뭐 다들 말씀해 주시면은 다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가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금준 선생님이 약간 이 뻗어나가는 그 방향 근데 이제 그리고 오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하자는 것도 공감 많이 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저번 주에 금준 선생님 저번 제일 처음 그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거 또 풀었고 오늘 거는 노트로 막 풀진 않았는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1번에 대해서 1번 저기 그림에 그때 오지호 선생님의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하자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저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왔거든요. 의문점에 대해서. 근데 뭔가 음 근데 뭔가 뭐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봐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또 준비를 술술 내가 이거를 뭐 내가 오조생의 의문점이 뭐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노트를 제가 막 써오고 준비를 하고 뭐 생각을 해오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어렵습니다. 되게. 어. 혹시 근데 뭐, 오늘 네 오늘 근데 아예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약간 뭐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약간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그게 약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방향 이런 걸 떠나서 약간 테크닉이랄까요? 그 점에 약간 조금 착오가 있지 더 좋았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더라도 이제 뭔가 띄워놓고 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의문점은 저번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그래서 각자 할 말이 있는 건데, 어, 약간, 네, 그거를 해온 사람이 말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뭔가 아무도 안 나서는, 저도 안 나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테크닉적인 문제가 네. 문제라기보다 더 나아지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저희가 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적극 수용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윤진우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일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이나 문제를 봤을 때가 의미가 두어지잖아요. 이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뭐 정의를 토대로 면역 논증으로 결론이 나는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군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뭐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어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좀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금준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하실까? 뭐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일반론을 그냥 바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 예시를 두 개를 드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낼지 그런 아니면 뭐 생각해보자 뭐 그럴지 뭘 어떻게 제안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한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아무 생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다음 주는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혹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아마 조건문에서 한번 막혔었고, 그리고 2번 문제 어, 그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구간 정하는 그 문제에서도 막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혹시 그 두 문제를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해가 됐거나 혹은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예, 그 문제. 그러면은 다음 그, 주에 그 양화사 개념 같은 걸 강의를 하는 거는 아마 스터디에서 좀 그 취지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어, 만약에 저희가 어떤 거를 문제를 풀면은 양화사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 if 연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될까요? 만약에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주제가 두 가지잖아요. if 연산자랑, 연산자랑 표현을 써야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if 연산자랑 양화상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분자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두 가지 정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네 가지 문제. 그러면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시간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따로 해오는 게 아니라 다음 증기주 시간에 8시에 모여가지고 1번부터 시작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불편하다. 예를 들면 뭐 자, 연산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왜 입부문인가? 뭐 정건, 후건, 뭐 긍정, 부정 뭐 그런 관점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어, 약간 예시로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이, 이 입부문이라는 그런 논증이 적용되었다 그런 거를 관찰해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을 전부 다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예, 내뱉으면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부터 하면 좀, 어, 접근이 쉽지 않을까. 어, 마음적으로 불편한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거. 그 말씀해 주신 의견이 문제를 각각 다시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풀리는지 의문점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싶다는 건가요? 네, 의문점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어떤 뭐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단어가 쓰였거나 그런 수학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럼 뭐 기호랄지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냥 짜증난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짜증나는지 아니면 수학에서는 왜 이걸 썼는지 왜 뭐 효용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그런 거를 진짜 약간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게 따져가면서 하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 좀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양화사랑 논리연산자 두 개를 하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다음 주에 다루고 다다음 주에 또 다른 개념 하나를 다루는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깊게 토론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양화사보다는 저희가 수학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논리 연산이 그래도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것 같아서 혹시 논리 연산부터 다뤄볼까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 논리 연산 중에서 if 조건문부터 해가지고 왜 그게 if 조건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근데 뭐 논리 연산을 주제로 문제 뭐 두 가지 정도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논리 연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적절한지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이 문제가 뭐 뭔가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랄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음,
강요가 없는 숙제 차원에서 그냥 간단한 문제 두 개만 월요일, 월요일까지 혹은 화요일까지 혹시 논리 연산 관련된 간단한 문제 두 개를 숙제 차원에서 준비해 오는 거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음. 아, 저는 괜찮긴 한데, 그 혹시 문제가 좋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고 약간 시간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채널에 올리면서. 저 거의 약간 개인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는 논리 연산자로 하되 저희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가장 이해하는데 어려웠었던 것 같은 그 이프 연산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깊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너무 쉽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혹은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잠시만요. 이진혁 선생님께서 먼저. 이거는 좀 그냥 의문점인데요. 그러면 숙제를, 그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네. 새로운 자신이 그 if 연산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제를 월요일에 서로 공유를 하고 각자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윤진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내가 이해를 할 때 도움이 된 문제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공유하고 월요일에 어, 그러면 아, 홈워크에 있는 문제를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그런 if 연산자 같은 것들을 본인이 그걸 이해하기 쉬운 뭐 뭐 수학적인 표현이 됐든 한국식 표현이 됐든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보자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윤진우 선생님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게 그거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네네 어떤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그 김준우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계속 이제 좀 다른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조건희 교수님이 주신 거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 풀린다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게 주어진 문제를 못 풀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좀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음, 이건 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 제가 증기수 일기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트 안에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김준호 선생님 잘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교수님이 증기수 일기 렉처 노트에 그 안에 개념 설명도 있고 예,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렉처 노트를 순서대로 하는 걸 진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담긴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를 더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이것만 해도 힘든데 왜 굳이 문제를 더 만들어서 이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더 만들어도 막히는 부분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디스커션을 해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지, 문제를 더 만들어서 더 풀어본다고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렉처 그렇게 노트를 느꼈어요.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누군가가 막혔다, 이해 안 된다는 이게 본인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설명을 맞습니다. 해보거나 이렇게 예, 막혔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막혔다는 거를 의사 표현을 하고, 그, 그 표현을 들은 사람들이 왜 막혔을까를 같이 고민해보면서 그거를 분쇄해 나가는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읽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를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서 막힌다면은 다른 사람도 거기서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제 근데 생각이에요. 제가 저도 잠시, 사실은, 네네. 그, 일단은 그 논리 if 연산자의 경우에는 그 조 교수님께서 내주신 홈워크에도 안에 다뤄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5번이었나 6번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진리표를 이용을 해서 같음을 보여라 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윤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사실상 그 조 교수님께서 홈워크로 내주신 그 것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이라 이런 식으로, 어, 보이라고 하지 증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깊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진리표를 봐서 확인을 해라. 혹은 뭐 하나를 알맞는 그 구간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일단 홈워크 1에서 경우에서는 그 증명을 다루는 게 없고 그냥 보이라 혹은 제시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조금 연습해서 체화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윤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어, 그, 그 5번인가 6번 문제에서 그 조건문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는데 그 납득이 안 갔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이 풀렸다면은 그 고민이 풀리게 도움을 줬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자. 저는 이런 식으로 어,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증명을 하기 전에 그 렘마 같은 거를 교수님 혹은 교과서에서 나눠주잖아요. 그 렘마를 이용을 해서 풀면은 그 증명이 좀 더 한결 수월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윤진훈 선생님께서 만들자고 하는 문제가 한층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렛마를 만들자.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미 이해를 하시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이런 렛마 쓰니까 좀 더 이해가 수월했다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렛마 공유하시고 또 못했다,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이해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참여를 해서 다른 분들의 렛마를 한번 풀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윤진우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라서 혹시 그러면은 어, 어, 그거를 이제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자유로 맡기고요. 네, 어, 그 그냥 좀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논리연산자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냥 좀 막혔는지 불편했는지 그 정도만 가져오는 걸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렛마를 만드는 거는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발표할 수 있게 아니, 발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말할 때 그냥 쓸 수 있는 정도로만 가져오고 그걸 이제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막 문제를 새로 만든다 이렇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입후문에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본인이 약간 그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저는 약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약간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 약간 그런 보조적인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훨씬 더 약간 좀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김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금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것보다는 그런 약간 보조적인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일단은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그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자율이고, 뭐, 진짜 열정에 넘쳐가지고, 어, 엄청나게 뭐, 다양한 거를 쓰시는 것도 자유고, 또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자유고, 하는 것도 자유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만약에 열정적이신 분들은 뭐, 문제를 만들으셔도 되고, 하면은 분명 그 lem마가 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될 거라고 저는 제시를 한 거지. 강요를 결국에 한 게 아니라서. 자유롭고 좀 뭐 여유롭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 계시면 듣고 스터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거는 논리 연산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입후문을 따져보자. 아니,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해 오셔도 되고 뭐 열정적이시면은 더 넓게 준비를 해 오셔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문을 다루긴 하는데 결국에는 메인 주제는 논리랑 연산자라고 명제랑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랑 그 명제랑 연산자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아무 말 해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아무 아, 말 네, 뭐, 해보면은 네. 그 입후문 그러니까 개념만 놓고 보면 솔직히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잖아요. 저희 다 공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까 금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복합 쪽으로 이게 구축됐을 때, 그걸 이해하려면 계산과 요리를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그 금준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게 어떻게 될지. 제가 뭐 확신을 엄청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수준에서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해본 거는 그냥 어, 명제가 두 개가 있을 때 혹은 명제가 세 개 혹은 네 개가 있었을 때 어, 어떤 연산자를 취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명제랑 연산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냥 계산을 해보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아, 했던 연습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나 그 반도체에서 그 로지컬 게이트라고 하나요? 논리 게이트? 뭐 XOR 연산이랑 뭐 밴드 오월 연산이나 그런 것들을 그 원리를 이해한 상태로 그게 반도체로 이게 복합적으로 구축되어서 그 뭐 컴퓨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합쳐가 되면서 작동을 하는 건데 그 프레임워크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이 전체가 이해될 수 있는지도 여부도 궁금하고 약간 그 비유처럼 수학에서도 그 논리 연산의 그 가장 저수준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걸지 그런 약간 복합 해나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아무 말이나 지금 아니, 저는 결국엔 명제랑 논리 연산자는 좀 레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레고를 뭐 어떻게 쌓으면 피라미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쌓으면은 뭐 배틀크루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컴퓨터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이트를 다루고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낮은 수준의 지식선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졌다는데 결국에는 그런 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여러 번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깊은 이해를 쌓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마구잡이로 계산을 했던 거고 뭐 다른 분들은 굳이 저처럼 좀 무식하게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 계산과 논리를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 교수님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세계관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랑 별개로 물리학자는 뭐 우주의 모든 암흑물질이나 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 뭐 물질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논한다면 물리학자의 관점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원자 뭐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원자를 결국엔 구축해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수학의 그 명제의 연산이 제 생각에는 직접 해보시면 수학이라는 알자. 직접 해보시는 게 수학 가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그래서 그 연습해보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가 궁금. 그 만약에 직접 해보시고 생각이 바뀌셨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가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저는 그냥 명제 연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명제가 여러 개 있을 때도 해보고 한 개 있을 때도 해보고 두 개 있을 때도 해보고 그래서 뭐 윤준우 선생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조 교수님을 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싶으면 조 교수님처럼 수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아, 아, 이건 저도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 의견 공유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뭐 각자 뭐 준비나 뭐 고민 같은 걸 해보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 그냥 아니 그 뭐 수업 시간이 아니라 뭐죠? 이 미팅 스터디 시간에 그냥 뭐 하나씩 즉석에서도 막 P, Q, R 이렇게 뭐 해서 요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약간 홈워크를 뭐 다시 보던 하던 그때 저희가 4번인가 보다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3, 4번이었나요? 네, 입부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 홈워크 다시 뭐 보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상 이번 주에 입부문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 의문을 가져셨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막상 그냥 발표를 막 해버리면은 지식을 좀 강요하는 선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었습니다. 혹시 김준호 선생님이나,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네. 어, 지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좀 이야기를 뭐 게시판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가신 오지호 선생님도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들 좀 지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느 정도 스터디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혁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스터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